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앞 훤칠한 키를 가진 외국인 커플이 비를 맞으며 지하철역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이라도 온 듯 엄청나게 큰 캐리어 가방까지 들고 온 그들은 지하철역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뛰는 것을 멈추고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지금의 상황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외국인 남성은 이럴 줄 알았다는 말과 함께 들고 있던 여행 가방까지 집어던지고는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도로 한복판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인 모델 커플은 한국의 지하철역 앞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한 패션 브랜드에서 전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모레노 루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른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마르다는 이유로 일찍이 모델 일을 시작했던 저는 올해로 벌써 7년 차에 중견 모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7년 동안 스페인에서 활동을 해오던 저는 얼마 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디자이너분에게 초대받아 한국으로의 런웨이 패션쇼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한국인 디자이너분께서는 무려 3번 정도 저에게 한국에서의 패션쇼 런웨이 제안을 하셨지만 저는 처음에는 섣불리 그 제안을 수락하지 못했는데요. 몸의 컨디션도 좋고 디자이너분의 브랜드도 굉장히 저와 잘 매치되는 컨셉의 패션쇼였으나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스페인의 모델 에이전시에서는 이상하게 한국으로의 패션 런웨이를 요청받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매우 이상했던 사실은 전 세계에서 명품으로 알려진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최근 들어 한국에서 패션쇼를 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도대체 왜 별것 없는 아시아의 나라인 한국으로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패션쇼를 개최하러 떠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러한 브랜드들의 요청을 받아 굳이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는 저희 모델 동료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크로스는 어느 날 자신이 한국에서의 패션쇼에 참가하게 되었다면서 무려 6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이기에 저보고 같이 한국으로 가자는 급작스러운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남자친구인 크로스의 말을 듣자마자 왜 후진국인 한국에서의 패션쇼 제안을 계약했냐며 벌컥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는 제 말을 듣더니 요즘 굉장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오히려 유명한 모델들이 전부 한국의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싶어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와 함께 심지어 한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모델들은 대부분 아예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들을 늘어놓았는데요. 결국 저는 크로스와 무려 10시간이 넘는 실랑이 끝에 어쩔 수 없이 저의 눈으로 직접 후진국인 한국을 확인해 보기로 했고 그에 맞춰 저도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기 위해 그때 당시 한국인 디자이너분의 한국에서의 패션쇼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 3주 뒤 처음 도착한 한국은 오히려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는데요. 그저 아시아의 나라에서도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뜻밖의 거대한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크로스와 함께 도착한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것이었지만 저의 상상을 초월한 높은 빌딩들과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사실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한국은 스페인보다 더욱 자연과 도시가 잘 조화되어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모습이 보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심 중심에 있던 청계천은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 동안 구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은 청계천을 비롯한 한국의 공원 곳곳에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공공시설 충전 시스템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경계심이 느껴졌으나 그곳에 매우 능숙하게 휴대폰을 꽂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는 마치 불을 처음 발견한 인간의 모습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스페인에서는 집에서도 전기가 종종 끊기는 정전 사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집에서 충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인데 한국은 청계천 곳곳에 있는 충전 콘센트를 매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정말 영화에 나오는 미래도시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은 바로 한국의 길거리를 걷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도
어느 정도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물려받아 모델로 활동하고 있던 저는 알게 모르게 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국의 길거리에는 저보다 키가 큰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한국인 남자분들은 제 남자친구인 전문 모델 크로스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진국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신체 균형이 좋고 키가 큰 사람이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여행을 와서 들떠있던 크로스도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대부분의 한국인 남자분들이 자신보다 키가 크다는 사실에 주눅이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괜히 한국에 왔다면서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는데요. 전문 모델로 활동하는 저와 크로스였지만 한국인들의 엄청난 체격과 키에 저희는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고 도대체 한국의 모델 에이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에 왔다는 저희의 SNS를 본 한 모델 동료가 마침 자신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괜찮다면 저희에게 한국을 소개해줘도 되겠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마침 한국인들의 엄청난 키와 전혀 후진국답지 않은 도시의 모습에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았던 저는 곧바로 저희의 위치를 친구에게 말해주었고 약 1시간 뒤 저희 오랜 모델 친구 나타샤가 차를 타고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나타샤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차에 타자마자 저는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선진국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냐며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나타샤는 저의 질문들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지금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심지어 생활 편의시설이나 치안,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한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현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 동료들도 요즘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말해주더군요. 특히 나타샤는 외국인 모델들이 한국에 처음 오고 제일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높은 임금을 바탕으로 고영양 식품을 많이 먹어 평균 체격과 신장이 굉장히 커져버린 한국인들의 겉모습이라며 한국의 길거리에는 모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다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저와 크로스보다 키가 작은 분들을 찾는 것이 힘들었고 저는 한국이 얼마나 부자의 나라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커진 것이지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런데 나타샤는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며 저녁 시간이 되면 한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과 함께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저희와 함께 한국의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들의 식당은 대부분 문을 닫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까지도 위험한 범죄 조직의 압박 때문에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저녁 시간이 낮보다 더욱 사람이 많았는데요.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은 길거리를 걷고 있는 한국인들 모두가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표정으로 늦은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몇몇 가게들에서는 아예 가게 밖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경우가 보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하고 있는 저의 표정을 확인한 나타샤는 이곳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게 치안에서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치안을 유지하는 CCTV나 범인 추적 기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한국인들 자체가 너무 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젠틀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또 거친 사람들이 많아서 낮에 길거리를 걷는 것조차 불안함의 연속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말 그대로 자유를 느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저의 남자친구 크로스는 밤에도 식당들이 활발히 영업하고 있는 한국의 치안 기술력이 있었기에 한국인들의 키가 이렇게 커진 것 같다면서 스페인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치안이 좋지 못한 도시들은 밥을 사 먹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오래전 런웨이 초청 때문에 중국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던 크로스는 한국의 길거리에는 어째서인지 중국과 다르게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중국은 한국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중국인들에게 완전히 쏘갔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나타샤의 안내를 받아 내친 김에 한국의 버스 터미널까지 경험해 보기로 한 저와 크로스는
서울에 있는 복합 환승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고작 해봐야 길거리에 작은 버스 정류장이 전부인데 한국의 복합 환승센터라는 곳은 기차와 지하철 심지어 버스까지 복합적으로 모든 교통이 연결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러한 교통 티켓 자체를 구매할 필요도 없이 전부 신용카드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스페인에서는 토큰을 이용해 버스를 타야 하는 아날로그의 경우가 많아서 항상 불편했는데 한국은 이럴 필요 자체 없이 그저 카드 하나로 눈앞에 있는 모든 교통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인들의 인프라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환승센터 내부에 없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식당부터 서점 심지어는 명품 브랜드들 상점까지 환승센터 내부에 전부 자리를 잡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그 늦은 시간까지 모든 상점들이 손님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환승센터를 나와 나타샤의 제안으로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지하철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해서 빨리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저와 크로스 그리고 나타샤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게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는 것이었지만 놀랍게도 스페인에서는 편의점 자체가 길거리에 거의 없는 것은 물론 편의점에서 우산을 파는 경우도 볼 수가 없는데 한국은 그저 눈앞에 편의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서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런데 폭우를 뚫고 도착한 한국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저와 크로스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역 입구에는 마치 청소 도구처럼 보이는 이상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순간 뒤에 있던 나타샤는 저희가 들고 있던 우산을 그 물건에 집어넣고는 우산의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타샤는 한국에서는 비가 오면 지하철역 입구에 우산의 물기를 제거하는 빗물 제거기와 자동으로 우산의 비닐을 씌워주는 도구까지 설치된다면서 이렇게 하면 지하철역 내부에 물이 떨어질 일이 없다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시설물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살아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에 너무나 당황했던 저와 크로스는 이내 뒤에 있던 한국인들이 연이어 빗물 제거기와 우산 비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한국이 이렇게나 기술력이 발전한 나라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비가 오면 그저 젖은 우산을 들고 버스를 타러 가거나 기차를 타러 가서 바닥 자체가 너무나 미끌거리고 위험한데 한국의 빗물 제거기를 이용한다면 공공시설의 바닥이 미끄러워질 일도 없었고 상당히 처리가 간편해서 쾌적함 그 자체더군요. 실제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빗물 제거기와 우산 비닐을 이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손에 물을 묻힐 필요 없이 전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한국의 수준 높은 공공시설에 저와 크로스는 서로의 표정을 보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타샤의 뒤를 따라 내려간 한국의 지하도는 실제로 빗물이 하나도 없었고 걸어가는 한국인들 대부분의 우산에는 항상 비닐이 씌워져 있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만약 스페인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설치했더라면 버스 정류장을 뜯어서 팔아치우는 스페인 범죄 조직들 때문에 하루 만에 사라졌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 한국은 이러한 시설물들을 누군가 훔쳐가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깔끔하게 빗물 제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전부였죠. 스페인에서 워낙 도둑질을 자주 경험했었던 저는 이처럼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에 크게 마음이 흔들렸고 왜 많은 모델 동료들이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짧게 경험했던 한국의 지하철에도 역시나 모든 한국인들이 우산에 비닐을 씌운 상태여서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 자체가 바닥에 없었고 스페인에서처럼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걱정을 할 필요조차 없이 편하게 걸어 다니기만 하면 돼서 지하철 내부도 상당히 쾌적하고 편하더군요. 나타샤와의 짧은 한국 일정을 끝내고 어쩔 수 없이 나타샤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기로 한 저와 크로스는 스페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싸 보이는 나타샤의 집 내부에 나타샤가 부자로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거단지인 아파트가 너무나 평범한 주거 형식 중 하나라면서 아파트 내부에 공원과 헬스장, 심지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까지 있다는 믿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리고 실제로 나타샤와 함께 한국의 아파트에서 지내는 일주일의 시간은 저와 크로스에게 너무나 편한 시간이었고 틀기만 하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한국의 수도 시스템은
스페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편의성이었기에 점점 한국에서의 삶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편리하면서도 스페인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지 이렇게 살기 좋고 편한 나라인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지옥 같은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적응을 못할 것 같다면서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직이지만 단기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저와 크로스는 패션쇼 런웨이 일정이 끝난 뒤에도 무려 1년이 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을 시험해보기 위해 한국에 왔었던 것이었지만 실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험한 한국은 왜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떠나고 있는지 피부로 느껴졌고, 한국의 모델 에이전시에서 마주한 엄청나게 키가 큰 한국인 모델 동료분들은 저와 크로스에게 모델로서의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죠. 언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크로스만 괜찮다면 부모님까지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가족 이민을 알아보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의 삶이 그저 너무나 행복하기만 합니다.